사우나의 뜨거운 증기가 피부를 적시며 슬아의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다. 아빠. 왜? 그녀의 목소리는 물소리처럼 작게 흘러나왔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은 사우나 전체를 메아리쳤다. 아버지, 박민준 씨는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내 친구 슬린이야? 하하, 세상에. 그의 눈빛은 평소의 온화함이 사라진 낯선 야수처럼 번뜩였다. 슬아는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다. 친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사우나에서 한 그 행동, 슬린의 사진을 보며 속삭이듯 중얼거린 그 말, 이 아이가 내 연인이라고. 그것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시작이었다. 슬아는 서울의 한강변 아파트에서 자랐다. 25살,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그녀의 일상은 한 식당의 김치찌개처럼 익숙하고 때론 매운맛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슬린을 만난 후로 그 매운맛은 달콤함으로 변했다. 슬린은 슬아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다. 24살, 카페 바리스타로 일하는 그녀는 항상 미소 뒤에 숨긴 슬픔을 가졌다. 슬아야, 오늘도 피곤해 보이네. 우리 집에서 쉬어. 슬린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재즈처럼 슬아의 마음을 녹였다. 그날, 슬아는 아버지와 함께 동네 찜질방에 왔다. 주말의 루틴이었다. 아버지는 퇴근 후 피로를 풀기 위해 항상 슬아를 데리고 갔다. 딸아, 요즘 내가 너무 바빠 보이니 이렇게 같이 오자.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슬아는 그 안에 숨겨진 무게를 느꼈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곤 했다. 찜질방의 나무 벤치에 앉아 슬아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슬린에게 보낸 메시지, 오늘 아빠랑 사우나 왔어. 내 생각나네. 빨리 만나자. 슬린의 답, 하트 이모지와 함께 나도. 사랑해. 그런데 아버지가 슬아의 휴대폰을 슬쩍 보더니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이게 누구야? 슬린. 내 친구 슬린.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낮은 톤이 아니었다. 슬아는 황급히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화면에 뜬 사진, 슬린과 슬아가 한강에서 손을 잡고 찍은 셀카. 배경은 야경의 불빛, 그들의 미소는 서로를 향한 부드러운 시선.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곧 붉어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슬아야. 그는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쥐었다. 사우나 안에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다. 증기 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거대해 보였다. 슬아는 얼어붙었다. 아빠, 그건 그냥 사진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버지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슬아의 가슴을 꿰뚫었다. 너희 둘이 그런 관계라고. 세상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는 중얼거리며 문을 나섰다. 슬아는 따라 나가지 못했다. 뜨거운 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눈물이 아니라 사우나의 물방울일 뿐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슬아는 침대에 누워 슬린에게 전화했다. 슬린아. 아빠가 알아버렸어. 슬린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괜찮아, 슬아야.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곁에 있을게. 하지만 슬아는 알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전통적인 가정에서 레즈비언 관계는 여전히 금기였다. 슬아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회사원,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가족의 명예를 중얼거리는 사람. 슬린의 가족도 비슷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불교 사찰에 자주 다니며 인연은 하늘이 정한다고 했지만 그 인연이 동성이라면? 다음 날, 슬린과 슬아는 홍대 카페에서 만났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던 오후, 커피 향이 공기를 채웠다. 슬린은 슬아의 손을 잡았다. 내 아빠가 화낸 거 이해해. 우리도 처음엔 그랬잖아. 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가까웠다. 공부방에서 시작된 우정은 대학 입시의 압박 속에서 깊어졌다.
스라는 디자인을 꿈꿨고 슬리는 문학을. 하지만 수능의 무게가 그들을 짓눌렀을 때 서로의 어깨가 유일한 안식처였다. 슬리나, 너 없인 못 살아. 이스라의 고백은 비 오는 밤 한강 다리 아래서였다. 슬린의 대답은 키스였다. 부드럽고 떨리는. 이제 그 사랑이 위협받고 있었다. 슬리는 말했다. 내가 내 아빠 만나볼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스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스라를 불렀다. 거실 테이블 위에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다. 스라야, 앉아. 이야기하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가는 붉었다. 스라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빠, 미안해요. 슬린이는 제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소중한 사람. 그건 남자가 아니잖아.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혈연을 최우선으로 했다. 조상제사, 명절의 차례상, 모든 것이 정상의 틀 안에서. 스라는 울컥했다. 아빠, 사랑은 왜 남녀로 한정짓나요? 슬린이가 제게 준 행복을 아빠가 모르실 줄이야. 아버지의 대답은 예상치 못했다. 내가 젊었을 때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 하지만 세상이 용납하지 않아.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스라는 아버지의 과거를 처음으로 의심했다. 며칠 후 슬린의 카페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다. 슬린은 새로 구운 크루아상을 내밀었다. 이거 먹고 기운내. 우리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스라의 마음은 무거웠다. 아버지의 그 말이 젊었을 때도 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우나에서의 그 행동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숨겨져 있었다. 스라는 슬린에게 털어놓았다. 아빠가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했대. 그런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지? 슬린의 눈이 커졌다. 그럼 우리처럼.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서울의 거리는 네온사인으로 밝혀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두웠다. 한국 사회의 압박, 직장에서의 차별, 가족의 기대, 심지어 K드라마조차 이상적인 결혼을 노래하는 현실. 스라는 슬린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너만 있으면 돼. 영원히. 하지만 영원이라는 단어는 그날 사우나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비가 그친 서울의 거리는 습한 공기로 가득했다. 스라와 슬린은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의 파문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손을 꼭 잡았다. 슬린아, 아빠가 최근에 이상해. 사우나 이후로 매일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자주 해. 슬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도 비슷해. 내가 스라 얘기만 해도 피곤한 표정 짓더라. 그들의 사랑은 작지만 강한 불꽃이었다. 매주 일요일, 그들은 남산타워로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보며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우리 집을 짓자. 작은 정원에 한라봉 나무를 심고 슬린의 꿈은 제주도의 따뜻함처럼 포근했다. 하지만 갈등은 서서히 쌓였다. 스라의 아버지는 회사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스라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내 딸이 여자랑. 동료들은 웃으며 넘겼지만 소문은 퍼졌다. 스라의 직장 상사가 물었다. 박스라 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 집안 사정. 스라는 미소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개인사를 공유하지 않는 법. 하지만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은 그 무게가 더 컸다. 어느 날 슬린의 어머니가 카페에 찾아왔다. 슬린아, 엄마랑 이야기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슬린은 스라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다. 1시간 후 돌아온 슬린의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가 스라랑 헤어지라고. 아니면 집에서 쫓아낸대. 스라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슬린은 울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세상이 그래? 그날 밤, 슬아는 아버지에게 대질했다. 아빠, 사우나에서 왜 그랬어요? 슬린 사진 보고 화낸 거, 정말 나 때문인가요? 아버지는 TV를 보며 대답을 피했다. 하지만 슬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빠 과거에 비슷한 사람이 있었죠? 왜 숨기세요?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그건 내가 알바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슬아는 직감했다. 사우나에서의 행동은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마주한 공포였다. 슬린과 슬아는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다. 이사 가자. 작은 원룸으로. 우리 둘만의 공간. 그들은 부동산 앱을 뒤지며 웃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슬아의 월급은 디자인 프리랜서로 불안정했고 슬린의 카페 일은 시급제. 한국의 주거비는 그들의 꿈을 짓눌렀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주말에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검은 모래사장의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그들은 다시 고백했다. 슬린아, 내가 내 인생의 제주야. 따뜻하고 영원해. 돌아온 후 위기는 터졌다. 아버지가 슬린의 어머니와 통화한 모양이었다. 슬아야, 너희 둘이 만나지 마. 가족들끼리 합의했어. 슬아는 소리를 질렀다. 합의. 우리 삶을 왜?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딸아. 내가 젊었을 때 비슷한 사랑을 포기했어. 그 고통을 내가 겪게 할 수 없어. 그의 고백은 충격이었다. 1970년대 군부 독재 시절 아버지는 대학생 시절 남자친구를 가졌다. 하지만 가족의 압박과 사회의 시선에 굴복했다. 결혼하고 내 엄마를 만났지? 하지만 후회해. 그래서 내가 나처럼 되기 싫었어. 슬아는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시대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 포옹은 일시적이었다. 슬린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와 슬린이 정신과 상담받게 할 거야. 이건 병이야 애라고 선언했다. 슬린은 무너졌다. 슬아야, 나 무서워. 그들의 사랑은 이제 전쟁터였다. 사우나에서의 작은 행동이 가족 전체를 흔든 파도였다. 슬아는 결심했다. 함께 싸우자. 변호사나 상담소 찾아보자. 그들은 LGBTQ 지원단체에 연락했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당신들처럼 우리는 살아남았어. 그 말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슬아는 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했다. 슬아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슬린을 데려오지 마. 집안이 망신이 돼. 반쪽짜리 용서였다. 여름이 깊어지던 8월, 서울의 더위는 슬아와 슬린의 마음을 더욱 지치게 했다. 그들은 여전히 만나지만 몰래였다. 지하철의 한 구석, 카페의 뒤편 테이블. 슬린아, 내 손이 차가워. 슬아는 슬린의 손을 불었다. 슬린은 미소 지었다. 내가 데워주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피로가 쌓였다. 슬린의 어머니는 매일 전화로 압박했다. 언제 정신 차릴 거니? 좋은 남자 소개시켜줄게. 이 한국의 소개팅 문화는 그들의 사랑을 위협하는 또 다른 칼날이었다. 슬아의 아버지는 변했다. 사우나 이후 그는 조용히 책을 읽기 시작했다. LGBTQ 관련 서적, 은밀히 산 것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그는 말했다. 슬아야, 아빠가 내 편일게. 하지만 천천히 그것은 작은 승리였다. 슬아는 울었다. 고마워요. 아버지는 슬아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 과거처럼 후회하지 마.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그의 말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충돌을 상징했다. 제사상 위의 음식처럼 가족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반전은 슬린 쪽에서 왔다. 슬린의 아버지, 오래전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그분이
사실 살아 있었다. 슬린의 어머니가 숨겨온 비밀. 슬린아, 내 아빠는 동성애자였어. 그래서 떠났지? 나 때문에 어머니의 고백은 슬린을 무너뜨렸다. 엄마, 왜 이제야 말해?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똑같이 되기 싫었어. 보호하려고 옷사우나 사건이 촉발한 도미노였다. 슬아이 아버지의 행동이 슬린 가족의 과거를 드러낸 셈. 슬린은 슬아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제주 해변에서 다시 만난 그들은 파도 앞에 앉아 이야기했다. 내 아빠도 나처럼 사랑했대. 그런데 세상이 용납 안 해서 홀로 떠났어. 이슬아는 슬린을 안았다. 우리 아빠도 그래? 과거에 비슷한 사랑을 포기했어. 하지만 우리는 달라. 함께라면 그들의 키스는 소금기 어린 바다 냄새로 물들었다. 로맨틱한 순간, 하지만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집으로 돌아온 슬린은 어머니와 대면했다. 엄마, 나도 아빠처럼 사랑할 거야? 슬아를 어머니는 충격에 무너졌다. 그럼. 집을 나가 슬린은 짐을 쌌다. 슬아이 아파트로. 아버지는 문을 열었다. 들어오렴, 슬린아.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사우나에서의 분노가 용서로 변한 순간. 하지만 고조는 더 컸다. 직장에서 슬아이 소문이 퍼졌다. 박슬아가 레즈비언이래. 이 상사는 그녀를 불렀다. 개인 사정은 이해하지만 클라이언트가 불편해할 수 있어 슬아는 사직서를 썼다. 이 사회가 아직 준비 안 됐나 봐. 슬린도 카페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 손님의 비아냥, 여자가 여자랑. 이상하네.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다. 밤마다 작은 방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우리 스토리도 드라마가 될 수 있어? 높은 점은 커뮤니티 행사였다.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 그들은 무지개 깃발을 들고 거리를 걸었다. 사랑은 사랑이야. 함성 속에서 슬아는 슬린의 손을 잡았다. 자유의 맛.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슬린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슬린아, 용서해. 내 아빠 편지 봤어. 그는 행복했대. 홀로 반쪽 용서. 하지만 시작. 가을 바람이 서울을 스치던 10월, 슬아와 슬린은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슬아는 프리랜서로 독립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슬린은 LGBTQ 카페를 꿈꾸며 바리스타 기술을 갈고 닦았다. 우리 카페 이름은 레인보우 블루스 어때? 슬린의 아이디어에 슬아는 웃었다. 완벽해. 블루스처럼 슬프지만 무지개처럼 아름다워. 아버지들은 변화를 받아들였다. 슬아의 아버지는 슬린을 가족 식사에 초대했다. 테이블 위에 불고기와 비빔밥. 슬린아, 맛있게 먹어라. 우리 집안 음식은 매운맛이 세다. 그의 농담에 모두 웃었다. 슬린의 어머니도 왔다. 미안했어, 슬린아. 내 아빠처럼 내가 잘못 판단했어. 눈물의 화해. 사우나에서의 충격이 가족을 재결합시켰다. 하지만 마지막 갈등이 남아있었다. 슬린의 아버지 소식. 그는 해외에서 살고 있었다. 편지, 슬린아, 내 소식 들었어. 나처럼 용기 내. 이 사랑은 후회 없이. 그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슬린에게 힘을 주었다. 슬아는 슬린에게 프로포즈했다. 한강 다리 아래, 별빛 아래. 슬린아, 나랑 평생 함께 할래? 결혼은 아니지만 우리만의 약속. 슬린의 대답, 응, 영원히. 결말은 비극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작은 원룸에 정착했다. 창가에 한라봉 화분을 두고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한국 사회는 여전히 엄격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작은 반란. 프라이드 행사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공유했다. 사우나에서 시작된 기적. 청중의 박수. 시간이 흘러 1년 후 슬아의 아버지는 사우나에 다시 갔다. 이번엔 혼자. 벤치에 앉아 딸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슬아야,
아빠가 자랑스러워 믿기 힘든 사건은 사랑의 승리로 끝났다. 슬아와 슬린의 손은 영원히 얽혔다.